자,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 문제 중에 색칠하기야, 색칠하기. 요 색칠하기 내용이 학생들이 조금 뭔가 잘못 푸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될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뭐 평범한 문제인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인접 영역의 수가, 자, 인접 영역의 수가 가장 많은 자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인접 영역의 수가 가장 많은 곳부터 색칠을 한다. 그 말은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A 영역이 아무래도 B 또는 C 또는 D와 가장 인접해 있다. 세 영역과 인접해 있지. 인접한다는 말은 이 모서리로 붙어 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B는 A와 C 두 자리가 있고, C는 D도 있고 B도 있고 A도 인접한 상황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D도 A와 C와 인접한다. 그러면 인접 영역의 수가 가장 큰 자리가 어디냐? A 또는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을 칠할 때 먼저 A 또는 C를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B 또는 D를 칠해주는 순서로 나가자 이 말이야. 순서를 이렇게 정한다는 거야. 자,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을 잘 봐. 같은 색깔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A 영역에다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그치? A에다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C는 A와 다른 색깔이면 되니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어서 B는 A와 C를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D도 A와 C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1번 문제는 좀 간단한 상황이야. 1번 문제는. 근데 두 번째 거. 자, 그림처럼 약간 지도같이 이렇게 어떤 구역을 나눠 놓은 듯한 모양인데 역시나 A, B, C, D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인접 영역의 수가, 인접 영역의 수, 이 상황에서 모두 같거나 하나만 다를 때, 보통 모두 같거나 하나만 다를 때 이 상황이야. 앞에서 했던 1번 문제랑 좀 다르지. 인접 영역의 수가 모두 같거나 하나만 다를 때,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지을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도상에서 볼 때는 A 지역이 B와 인접해 있고 C는 아니야. D와 인접해 있다. 역시나 B도 A와 인접하고 C와 인접한다. C도 B와 D와 인접해 있고 D는 C와 A와 인접한다. 무슨 말이냐? A, B, C, D 모두가, 자, A, B, C, D 영역 모두가 인접 영역의 수가 모두 4개라는 거야. A, B, C, D 모두 인접 영역의 수가 같다. 이 말이거든. 인접 영역의 수가 같다. 모두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물론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A와 B가 아니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봐. 이 지도에서 볼 때 이렇게 보기는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지도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사실상 이런 그림과 똑같다는 거야. A, B, C, D 이 지도랑 이 그림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요 그림하고 사실상 똑같은 거지. 그래서 A와 C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첫 번째로 A와 C를 만약에 내가 같게 하면 B와 D도 같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A와 C가 같을 때
B와 D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에 A와 C가 다르면 B와 D가 같을 수도 있고, A와 C가 다르고 B와 D가 다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해서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해준다는 거야.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해주자. 만약에 A와 C를 같은 색깔로 칠한다면 A에다가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는 순간 C는 그 색깔로 정해진다는 거지. 그리고 B는 당연히 A에 칠한 색깔 하나를 빼서 세 가지고, D도 B에 칠한 그 색깔로 정해진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A와 C에다가 같은 색깔을 칠하면 C까지 같이 칠한 거야. B는 세 가지잖아. 근데 B와 다른 색깔이면서 A랑도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세 번째도 이 두 번째와 지금 동일한 상황이니까 역시나 432가 되겠지, 그치? 네 번째는 A와 C가 다르니까 A는 네 가지, B는 세 가지. 그러면 B는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D는 나머지 한 가지. 이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풀고 그걸 더한다는 거야. 얘네들을 몽땅 더하겠다. 이 방법이야. 지금 잘 보면 12개 더하기 24개 더하기 24개 더하기 24개. 자, 요렇게 되는 거지. 이걸 잘해야 된다고. 이걸 나는 이걸 잘 못하겠다. 물론 연습을 해야 돼.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요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이 없냐? 다른 방법 있어. 수형도, 가지치기처럼 그림을 그려간다. 수형도도 가능해. 근데 일단 색깔을 구분해서 풀자. 이게 두 번째 문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야.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자, 그 다음에도 문항 3번도 역시나 동일한 건데, A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고, 그지? A는 4군데, B는 3군데, C도 3군데, D도 3자리, E도 3자리니까 얘는 뭐냐면 하나만 다를 때야. 인접 영역의 수가 하나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역시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잘 보면 B와 D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색깔이. E와 C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A에다가 하나의 색깔을 칠할 때 말이야,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B랑 D가 같고 C랑 E가 같을 때, 두 번째 B랑 D가 같고 C와 E가 다를 때, 세 번째 B와 D가 다르고 C와 E가 같을 때, B와 D도 다르고 C와 E도 다르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풀자라는 거지. 이번에는 5가지 색깔이니까 한번 보자고. A에다가 5개 중에 하나를 먼저 칠해. 자, A에다가 일단 먼저 칠해. 그러면 B는 4가지, 당연히 D는 같은 색깔, C는 3가지, 그지? 왜냐면 A와 B만 피하면 되니까. E도 같은 색깔이라고. A에다가 5가지, B에 4가지, D는 당연히 B와 같은 색깔, C는 3가지잖아. 근데 E는 C와 또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가지지. 2번, 3번은 동일한 거야. 똑같아. 4번은 A는 5가지, B는 4가지, D는 다른 색깔 3가지, C도 다른 색깔 2가지, E도 다른 색깔 1가지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은 방법을 더해 주자.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자는 거. 조금만 연습을 하면 괜찮아. 이게 조금만 연습을 하면 괜찮다. 자, 그 다음 문제. 역시나 비슷한 그림인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내가 색깔을 칠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는
그냥 알아. 이 자리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하자. 두 번째는 여기 B라고 하고 CD라고 칠까? 자, 요렇게 내가 그냥 영역을 써놨는데 A에다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방법. 자, B는 잘 봐야 돼. B는 혼자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다른 영역과 신경을 쓰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A와 D가 같을 때, 첫 번째 역시나 아까 했던 거 A랑 D가 같을 때, 그 다음에 C랑 E도 같을 때, 두 번째 A랑 D가 같을 때, C랑 E가 다를 때, A랑 D가 다를 때, C와 E가 같을 때, A와 D도 다르고 C와 E도 다를 때 라고 일단 생각하자 이거야. 근데 문제는 잘 봐야 돼.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자, 색깔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다는 걸 잘 봐야 돼. 색깔이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3개 중에 하나겠지. 그지?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야. B는 그림 봐봐. B는 A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요 위에다 하나 써줄게. 요거는 A에다 칠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런데 D는 어차피 A에다 칠한 거 같이 칠할 거잖아. 그치? 지금 색깔을 2개 썼어. 2개. A에다 칠할 거, 그 다음에 B에다 칠할 거. D는 A랑 자동으로 같아. C는 A만 피하면 돼. 그지? C는 A만 피하면 된다고. 왜냐면 A랑 D가 같은 색깔이니까 한 가지 색깔만 피하면 돼. 2가지. E는 자동 C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가봐. A는 3가지, B는 2가지야. D는 자동으로 한 가지지. 자, C는 2가지인데, 그지? C는 2가지야. 왜냐면 A랑 D만 피하면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봐. 이 상황이 색깔을 내가 몇 개 썼는지 잘 보라고. A에다가 칠할 거 하나 칠하고 B에다가 칠할 거 하나 칠하고, 근데 C는 A만 피하면 되니까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E는 자동으로 나머지 색깔 하나야. 요 1이 같다고 헷갈리면 안 돼. 요 1은 뭐냐? C랑 E가 같은 색깔을 칠할 거니까 그냥 한 가지고, 얘는 C랑 E가 다른 색깔인데 C에다가 칠한 거 빼고 나머지 하나란 뜻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다 따로따로자. A에다가 3가지, B는 자동으로 2가지야. B는 D가 A랑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2가지. 그지? A는 D랑 다른 색깔, D는 2가지. 그러면 벌써 2가지 색깔 칠했잖아. 그 2개를 빼고 나머지 하나를 칠해야 돼. C에다가. E는 같은 색깔이지. 그러면 얘는 가능하겠냐고. 얘는 불가능하지. 왜? 색깔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얘가 지금 보면 몇 가지냐면 12개, 얘도 12개, 얘도 12개지. 그래서 36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 이거? 필수문항 4번이 생각보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 번 영상을 돌려서 보고 확인을 좀 해봐야 돼. 필수문항 5번은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일렬 배열이 돼 있잖아. 일렬 배열. 일렬로 색칠할 자리가 배열이 돼 있지. 일렬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형도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야. 수형도. 알아둬야 돼. 수형도. 3가지 색깔을 쓸 거다. 색깔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맨 위에 있는 색깔과 맨 아래에 있는 색깔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한다. 5개의 사다리꼴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색깔을 내가 그냥
A, B, C라고 정할게. 그러면 맨 윗칸부터 내가 A를 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형도를 그려본다. 5칸을. 자, A에다 칠했어. 그럼 자동으로 아래는 B 아니면 C가 돼야지, 그지? 그 다음은 A나 C가 돼야지, 그지? 그 다음은 A나 B가 돼야지. 그 다음은 B나 C가 돼야지. A나 B. 그 다음에 B 또는 C. 그 다음은 A 또는 C.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네 줄 왔어. 근데 첫 번째 칸에다가 그렸던 것과 다른 색을 맨 마지막에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C가 와야 되고 여기는 B가 와야 되는 거지. 왜냐면 맨 위와 맨 아래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면 요 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없지.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야? A랑 다른 색깔이면 되는 거니까 B도 되고 C도 되는 거지, 그지? 여기는 뭐가 되냐면 C가 되고 여기도 C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B 또는 C가 되고 여기는 B가 돼야지. 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A와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들을 5줄을 그린다 이거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그러면 경우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가 나왔어. 그지? 10개가 나왔잖아. 10개. 근데 맨 위에다 칠하는 방법이 A 또는 B 또는 C였다. 그래서 곱하기 3 해서 30가지다. 이렇게 수형도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수형도. 만약에 색칠할 자리가 일렬 배열이 돼 있다면 수형도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잘 보면 일렬로 배열이 돼 있잖아. 한 줄로 쭉 배열이 돼 있잖아. 5개의 정사각형인데 색깔이 3가지가 있어. 이웃하는 정사각형은 다른 색을 칠하고 3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일단 보고 색깔이 3개야. 이번엔 그러면 여기 A, B, C, D가 있으니까 색깔을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이라고 정해보자. 이 3가지 색깔을 몽땅 사용할 거라고. 몽땅, 그지? 그러면 봐봐. A에다가 내가 1번을 칠했어. 한 가지가 아니야. 지금 1번을 칠했다.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는 2번이나 3번이겠지, 그지?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거 뭐야? 1번 또는 3번, 1번 또는 2번. D에다 칠하는 거 뭐야? 2번 또는 3번, 1번 또는 2번. 그 다음에 2번 또는 3번, 1번 또는 3번이지. 자, 마지막 2에다 칠할 때 잘 봐. 1, 2, 1, 2잖아. 색깔을 3개 사용한다고 했잖아. 색깔을 모두 써야 되니까 1, 2, 1, 2면 얘는 자동으로 3이지. 1, 2, 1, 3이면 색깔 벌써 3가지 다 썼잖아. 그러면 1번을 써도 되고 2번을 써도 된다고. 1, 2, 3, 1 그러면 2번이나 3번. 1, 2, 3, 2 1번이나 3번. 자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1번이나 3번. 1, 3, 1, 3 보이지? 무조건 2번. 1, 2, 3, 1 2번이나 3번. 여기는 뭐야? 1번이나 2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14가지 경우가 있어. 14가지. 1번 색깔을 사용했을 때 14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14가지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맨 앞에다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해서 곱하기 3 하면 42가지 경우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은 일렬 배열로 되어 있을 때는 수용도가 좋다. 자, 색칠하기 문제가 쉽진 않아, 그지? 쉽진 않은데 이 정도면 사실은 뭐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쉬운 건데 왜 이게 어렵냐? 이렇게 쓰고 그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거라고. 연습을 하면 돼, 알았지? 연습을.